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학과 이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원래 이때쯤이면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2학년 2학기가 되겠죠. 2학년 2학기에 선생님이 NCS 관련한 방과후를 개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방과후가 열리기 어렵게 됐는데, 원래 이 NCS 방과후 첫 시간쯤 되면은 선생님이 NCS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서 일단 급하게 좀 이렇게 좀 NCS가 어떤 것인지라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이 영상은, 이 가이드북은 선생님이 만든 건데 좀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동세무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뭐 다른데 퍼나르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조금 소중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NCS가 무엇이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취업하는 분야 중에 이제 공공기관이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뭐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취업을 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추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학교 이름을 걸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친구들이 좀 추천을 받게 되냐면은 좀 아무래도 좀 공부를 좀 잘하게 되는 상위권 학생들, 내신 성적이 좀 상위권인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딸리네. 자,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공개 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 채용. 자, 공개 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누군가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 공공기관에다가 저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원서를 넣는 거예요. 원서를 넣고 합격하게 되면 되는 건데, 이 공개 채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특별히 추천을 받지 않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이 공개 채용에 있어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는 공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이 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직업에서 보통 요 정도의 전형을 거쳐요. 첫 번째 1단계가 서류 전형이에요. 1단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문서로서 이제 보는 게 제일 많은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사실 뭐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항상 좀 쓰는 걸 연습을 좀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글로써 소개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자격증,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딴 자격증,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생활기록부, 보통 이런 것들. 근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출하지 않는 곳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좀 뭐 공공기업에 따라서 뭐 성적을 보지도 않고 하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10배수, 20배수, 최소 10배수, 20배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좀 많이 뽑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많아지는 추세는 이거를 그냥 합불로만 따지기도 합니다. 합불. 서류 넣으면은 일정 기준만 좀 통과하면은 서류는 붙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그렇게까지 뭐 빡세게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좀 많이 따놓고 자기소개서 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자격증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은 정말 1단계라도 통과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때 자격증 좀 많이 따놓는 게 좋고요. 자기소개서도 몇 번씩 좀 써봤으면 좋겠고요. 자, 2단계가 필기전형이에요. 2단계가 필기전형인데, 이 필기 시험에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직업기초능력평가도 있고 직무수행평가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논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NCS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2단계 필기전형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요것을 바로 NCS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NCS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기로는 그냥 우리가 NCS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요 필기전형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것을 NCS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거 통틀어서 NCS예요. 1, 2, 3단계 통틀어서. 알겠죠? 자, 3단계를 보게 되면 면접, 논구술이요. 사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면접이나 논구술, 요러한 것들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이게 최종 단계쯤 가면은 뭐 보통 3배수, 5배수 이렇게 좀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이 면접과 논구술이에요. 특히 면접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평소에 뭐 말하는 거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 보내서 좀 평소에 대비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선생님이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요 직업기초능력 평가예요. 직업기초능력 평가 필기. 그러니까 필기 시험 위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과목이 10개가 있어요. 이 직업기초능력 평가라는 게 과목이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기술,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기계발, 직업윤리 다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과목이 모두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출제 빈도는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혹은 다른 출판사들에서 대부분 생각하기에 출제 빈도를 이렇게 적어둔 건데요. 이 위에 있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3가지가 핵심 3가지 영역입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요 3가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거의 다 나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이 3가지 파트는 모두 내기 때문에 이 3가지 파트를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밑에 있는 좀 다른 과목들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해놨다가 좀 시험 볼 때 만약에 내가 보는 공기업에서 이 밑에 있는 과목들로 본다? 그럼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출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재작년도 그 자료이긴 해요. 근데 시간 같은 경우는 뭐 80분, 문항 60문항 주는데 문항 구성을 한번 보면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만 해가지고 총 60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뭐 건보 같은 경우에도 뭐 20문제씩 60문제 출제하고요. 좀 다른 영역을 좀 껴넣는 경우는 이렇게 의수문 상영역을 포함을 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다른 기타 영역 중에서 2가지를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사무다, 뭐 행정이다 이런 영역이면은 너희는 뭐 자원관리, 뭐 정보 이런 걸 봐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보통 어느 회사를 봐도 이렇게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은 다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이 3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지금 시간이 보면은 보통 1시간 내외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문항 수가 60문항이나 돼요. 자, 이거 간단하게 따져봐도 1분에 뭐 한 문제를 거의 뭐 풀어야 할 정도로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3가지 영역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지금 뭐 지문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국어 영역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국어 영역이라는 거는 그 모의고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3월, 6월, 9월 이때 보는 그 학력평가 있죠. 3월, 9월, 12월 이때 보는 모의고사에 국어 영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좀 물어보는 게 되게 다양해요. 뭐 1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그때 코레일인가 어디서 기출했던 문제예요. 뭐 다음 밑줄친 단어와 의미가 동일하게 쓰인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안을 거쳐 26일까지 기재부에 신청되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라고 할 때 이 거쳐와 의미가 동일한 거쳐를 찾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겠어요?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선생님이 좀 흐릿하게 놔뒀는데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 여기서 거쳐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의 거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1번에 있는 고등학교를 거친다라는 것과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특별히 거친, 그래서 여기로 거친다는 것은 해결의 의미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을 거친다라고 하는 건 경유의 의미예요. 경유.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발에 채인다, 이제 조금 걸리적거린다라는 의미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얘 좀 길러진다, 뭐 훈육 혹은 양육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쉽지 않죠, 그죠? 밑에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좀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 가까운 근접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이렇게 2문제가 연달아 되는데 사실 문제가 훨씬 더 긴데 선생님이 조금
압축을 한 거예요. 원래 지문이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뭐 4조, 5조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 뭐냐면은 이 가나다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올바른 순서대로. 이거 읽어보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지금 할 수 있겠나요? 풀어볼 친구들은 잠깐 스탑하고 풀어보시고 일단 답을 먼저 보게 되면은 요 순서입니다. 나, 가, 다 이러한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까지 풀기에는 시간이 다소 길을 것 같아가지고 뭐 요런 순서대로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혹시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문장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1분 안에 뭐 1분 30초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3번도 뭐 이어지는 건데 이 위에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5개의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되는 문제예요. 자,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수리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주로 가르치게 되는 부분이 이 수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방과후를 항상 개설하고 있어요. 그 수리는 크게 보면은 뭐 일반 수리 혹은 자료 해석 유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많이 나뉘게 돼요. 뭐 이거는 뭐 진짜 문제 출제하는 데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뭐 인터넷 강사들이나 교재들이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수리라 그러면 많이 겁먹을 수 있겠는데 사실 진짜 막 엄청 어려운 수학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느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오는 수학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여기 보면은 1차 방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요 확률, 순열과 조합 요 부분만 여러분이 이제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배우는 것과 또 여러분이 보통 고3 때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 요거 약간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요. 딱 요 파트에서만. 그 나머지는 뭐 기타 수리적 상식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규칙 찾는 문제, 뭐 수열, 뭐 요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 1차 방부등식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보통 뭐가 있냐면은 실생활과 관련된 뭐 소금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소금물 혹은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좀 대표적인 문제, 그 일반 수리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연결된 수도관을 열었더니 60분 동안 물탱크에 5분의 4가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빈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은 몇 분인가? 이게 물어보고 있죠. 혹시 풀 친구들은 잠깐 뭐 일시정지하고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푸는데 40초가 넘으면 안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60분 동안 채웠는데, 자, 문제를 보면은, 자, 60분 동안 채웠는데 5분의 4가 채워졌대요. 5분의 4가. 자, 그러면은 그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그 가득 차는 거를 기준을 1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거를 요걸 1로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60분 동안 5분의 4가 채워졌으면은 그러면 나의 속력, 이제 물이 채워지는 속력을, 물의 속력을 x라고 두는데요. 그러면은 60x, 60분 동안 채우면은 60x가 되는 게 이게 5분의 4이기 때문에 x라는 거는 300분의 4가 됩니다. 75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빈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은 전체에 해당하는 1을 속력에 해당하는 요 x로 나눈 건데 75분의 1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답은 75가 됩니다. 이렇게 3번이에요. 선생님은 설명을 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 설명하지 않고 풀면은 30초면 충분히 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문제들을 좀 빠르게, 사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자료 해석 파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거 풀 때 정말 뭐 사전 지식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좀 문제를 푸는 스킬 같은 것이 좀 있으면 좋아요. 뭐 여기 재무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우연히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좀 친숙할 수 있겠지만 뭐 문제 푸는데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모동기업,
사실은 뭐 대동이에요. 장난이고. 자, 여기 지금 자산부채 자본 부채 비율이 10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게 17년도 기출이어서 갖고 와봤어요. 자, 이랬을 때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우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회사의 자본금은 2011년 대비해 7천억 이상 증가했어 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지금 자본 탭을 봐야죠. 자본을 보고 2011년 대비 2011년이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2011년 대비 7천억 이상 증가했는지, 이렇게 갈 때 7천이 넘게 증가를 했나요? 이거 정확하게 뺄 필요 없어. 여기서 33560을 직접 뺄 거냐 이것이야. 33560을 진짜 뺄 거예요? 안 돼.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풀 때는 어림만 해가지고 요 앞자리만 빼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빼보면은 여기가 8천이 넘어요. 거의 8천 언저리쯤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쌤의 말은 맞다라는 것을 좀 빠르게 말해야 된다. 빠르게. 여러분이 어림 잡아서 계산할 건 어림 잡아서 계산하고, 스킬을 부릴 건 스킬을 부려서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NCS의 포인트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보기예요.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08년이라고 효린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계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년 대비 증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채를 매 연마다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걸 계속 봐야 돼. 이게 눈대중으로 잘 보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나중에 풀어야 되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그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10년간 부채 비율이 90% 미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답이 3번이에요. 잘못된 얘기 때문에 답을 내 이름으로 이제 깔아놨는데, 이 부채 비율, 선생님 이거 보고 이게 90% 미만인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평균을 내야 돼. 이거 평균을 냈는데 이게 90% 미만인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가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 평균. 가평균이라는 걸 좀 잡아보면은 조금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가평균을 선생님이 평균이 90이라고 잡을 거야. 왜냐면은 유진이가 평균이 90%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 우린 평균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 90% 미만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90이라고 넣었을 때 얘에 비해서, 이 90에 비해서 이 부채 비율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따져보는 게 가평균입니다. 얘는 90에 비해서 30이 작고요. 얘는 10이 더 크고요. 얘는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얘는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얘는 거의 뭐 0이고요. 얘는 플러스 23, 얘는 플러스 60, 얘는 플러스 얘도 거의 60, 얘는 플러스 45. 내가 지금 쓴 숫자들은 90에 비했을 때의 값입니다. 만약에 이 실질 평균이 90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는 값들을 더했을 때 0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후루룩 더해보게 되면은 지금 얘네 셋만 더해도 165가 나와요. 이 위에 있는 마이너스 값들을 계산을 해도 절대 165가 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평균보다 실제 평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라는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NCS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3번, 5번도 여러분들 보기 한번 보면 되겠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영역인데 이거는 선생님 풀지는 않을게요. 이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게 수학에서 보통 문제 해결이라 그러면은 좀 논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연관이 깊은 거는 그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집합과 명제 단원이에요. 이제 여기서 명제에서 뭐 A면 B는 B는 C다, A고 B고 뭐 B면 C면 A는 C다, 뭐 이런 식의 명제 이런 거 좀 다뤄봤죠. 그런 걸 좀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뭐 집합과 명제, 혹은 뭐 국어에서 뭐 비문학, 독해, 뭐 요 정도 영역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 한번 읽어만 볼게요. 뭐 약국이 있는데 주말을 여는지 여부가 뭐 다음 조건과 같다라고 할 때 주말에 문을 열 가능성이 있는 약국은 최대 몇 개인가? 뭐 이런 게 있죠. 뭐 A가 문을 열면 E가 연다. 뭐 D가 열면 G는 열지 않는다. B 혹은 E가 열면
D가 연다. C가 문을 열지 않으면 A도 열지 않는다. F가 문을 열지 않으면 G는 연다. G는 연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연결해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명제랑, 근데 문제의 형태가 되게 다양합니다. 문제글 같은 경우에는 뭐 도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선배들 얘기 물어보면은 이 문제 해결 영역을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 영역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타 영역들은 뭐 좀 되게 다양하긴 한데 뭐 맥락의 파악, 뭐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합니다. 출제 빈도는 앞에 말한 세 가지 영역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양한 공기업에 좀 지원을 하려면은 평소에 한두 번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유형이 이 필셋 유형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유형을 우리가 좀 필셋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서 좀 어렵다 싶은 유형들을 우리가 필셋, 뭐 특히 이제 좀 자료 해석, 자료가 나오는 표나 그래프 같은 자료가 나오는 그런 유형을 좀 필셋 유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필셋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공무원이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공무원 시험 본 친구들, 선배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몇 급이냐면은 9급이에요. 9급. 보통 공무원 시작하면 이제 9급이죠. 9급이나 7급. 9급 위에가 이제 7급을 뽑죠. 공무원은 홀수로 보통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 신규로 채용하는 것 중에, 공개 채용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급수가 5급입니다. 이 5급이라면 상당히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비유하면은 사실 선생님들은 급이 없어요. 급이 없는데 이제 보통 공립학교에서는 굳이 매기자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4급이고 교감 선생님을 보통 5급 정도로 준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5급 공채 시험이라는 거는 그 급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빠르게 고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게 요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인데, 그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1차 시험이 이름이 필셋입니다. 필셋.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요. 되게 고위 공무원을 뽑는, 똑똑한 사람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NCS에서 요 필셋 문제들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많이 갖고 와요. 옛날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약간 비중이 좀 줄어든 편이에요. 특히 그 문제 해결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좀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스킬들을 여러분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1학년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뭐 이 문서를 좀 본 친구들이 있으면은 뭐 1학년 때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앞에서 본 NCS 문제들이 어떻냐면은 우리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학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시간 내서 뭐 너무 우리 학교 초반에 뭐 1학년 때 혹은 2학년 초반에 이걸 배워봤자 학교에서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까먹어요. 그 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준비하는 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 영역들은 대부분 빨리 풀어야 돼요. 한 문제에 1분 남짓의 그 시간을 소요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6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합격 컷이 뭐 40문제, 50문제 맞추면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여섯 문제 정도는 아예 그냥 버리고 뭐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문을 해석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국어 영역이에요. 모의고사 국어 영역. 이거는 내 의견만이 아니라 그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금감원 합격한 친구인 뭐 이서연 친구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좀 이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평소에 모의고사 국어 영역을 좀 공부를 많이 해두면은 아무래도 글을 읽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그 지문 분석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NCS를 준비할 때도 유리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국어 영역을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2학년 학생들도 지금부터 좀 많이 준비하면 됩니다. 또 이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계산 속도입니다. 계산 속도. 계산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편차가 확 벌어집니다. 계산이 빠른 친구는 진짜 다른 친구들보다 한 2배, 3배 빠르게 해요. 이런 친구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르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계산을 많이 해보고 좀 두뇌 회전이 빨라지게 공부를 좀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산력은 타고난 친구들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좀 느리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일찌감치 다른 길로 돌리거나 아니면 나보다 빠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서류 전형은 뭐 1학년 때부터 전학년에 걸어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가장 서류에 들어갈 많은 부분을 이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한 시기가 2학년이에요. 2학년 때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도 가장 활발하게 할 시기고 또 뭐 봉사활동이든 뭐건 좀 의미 있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2학년이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증을 좀 미리 따주는 게 좋아요. 필기시험은 너무 일찍 준비하면 까먹잖아. 한 번 따놓은 자격증은 까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자격증을 미리미리 좀 따놓으면은 나중에 3학년 때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3학년 때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좀 완성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NCS를 직접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내신 혹은 비교과,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도 그렇고 1학년 애들한테는 NCS 얘기를 보통 잘 안 합니다. 왜냐면 해봤자 보통 독이 됩니다. 좋지가 않아. 그 시간에 내신 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다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에 해당할 이 2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시간,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강좌를 온라인으로라도 무리해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 시기가 제일 적당한 시기라고 봐요. 개인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큰 게 NCS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이 NCS를 준비하는 데 적당한 기본적인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학생은 한 달만 해도 돼요. 어떤 학생은 1년, 2년을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평균, 보통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채용 공고가 빨리 뜨게 되면은 고3 한 4월 정도, 고3 4월 정도 되면은 첫 채용이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실력을 많이 쌓아서 6개월 뒤에 완성된 NCS 필기 실력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좀 합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NCS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되게 이 문제들이 시간만 많이 있다면은 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풀고 또 정확하게 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는 굳이 NC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이건 국어건 영어건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싶다라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장땡입니다. 수많은 연습과 반복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푼다 생각하고 6개월이면 한 6권 풀지. 사실 좀 이게 좀 힘드니까 여러분이 중간 내신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하면 시간을 계속 좀 뺏기잖아. 그런 거 준비 다 해야 돼요. 뭐 공채 때 선생님 내신 안 보는 공채 공기업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공채 자체가 들어가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경쟁률이 몇십 대 1을 훌쩍 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붙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내신을 따놔야지 3학년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신 잘 챙기면서 좀 많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진짜 몇 건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천재인 친구들도 최소한 한두 권, 세네 권, 5권 정도는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구나, 이렇게 풀면 정확하구나,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방과후 강좌를 만약에 열게 되면은 보통 어떠한 강좌를 여냐면은 그 수리 영역에서 자, 이런 문제는 요렇게 풀어라, 이런 문제는 요렇게 풀어라 같은 거를 보통 한 5가지 영역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합니다. 교재를 다 만들어놨어. 교재를 만들어놨는데 니들만 오면 돼. 니들만 오면 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방과후 듣지 않고 혼자 연습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게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안내를 해주는 방과후 강좌니까, 보통 선생님 방과후를 2번 듣는 친구는 없어. 내가 방과후를 열면은 항상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열기 때문에 그거를 2번 이상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안내 차원에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그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집중력이 진짜 중요해요. 60분 동안 60문제를 푼다는 게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 진짜 그동안은 진짜 막말로 막 전쟁이 나고 태풍이 몰아쳐도 내가 이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NCS가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내신을 하든 모의고사를 하든 높은 집중력으로 학습에 집중을 해야 효율이 올라가죠. 근데 아무튼 그 시험 시간 동안에 6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다음에 살짝 얘기할 건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되게 취약한 게 뭐냐면은 국어 영역이에요. 국어 영역. 모의고사 국어 영역을 보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되게 좀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 학교가 회계, 세무를 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은 되게 잘해요. 나 고마워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살짝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인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치? 수포자 많잖아. 근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세무고 특성이야. 근데 못한다고 못하면 안 되지.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국어 영역이 거의 대부분 영역에 걸쳐서 조금 국어 영역을 잘하는 친구들이 다른 영역도 되게 잘하거든요. 특히 지문 독해에 너무 취약해. 그 요즘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길고 이런 걸 해석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평소에 막 모의고사를 집중해서 막 수리 같은 거 뭐 하기 어렵다, 난 취업할 거니까 뭐 수학 모의고사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국어 영역 정도는 조금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다 NCS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좀 그 세 번째 거는 본인이 좀 잘한다 싶은 학생들만 들으면 되는데, 그 토익 성적이 있으면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뭐 600점, 700점 맞을 거면 그냥 보질 말고, 난 진짜 영어 잘한다, 한 800점, 85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라고나 하는 학생들만 이 토익 점수가 있으면은 좀 지원하는 폭이 약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본인이 잘하면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고졸 채용이 예전에 비해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에 채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인구수는 많은데 매년 취업 준비생들은 쌓여만 가. 작년에 취업 못한 친구들이 올해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올해 못한 친구는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취준생들이 누적이 됩니다. 아직은 그 취업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갈수록 이제 경쟁해야 될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고졸뿐만이 아니라 대졸로 마찬가지야. 특히 대졸에서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공기업에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진짜 스카이를 나오고서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서도 이제 공기업 몇 년 동안 준비하고도 합격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해요. 그래서 비록 고졸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공기업을 가는 것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보통 10년 이상 많은데 내 친구들도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준비한 친구들은
지금 벌써 5년 넘은 친구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공기업이 아니어도 좋겠어. 어딘가에서 20살에 혹은 21살 뭐 이때쯤에 여러분이 20살에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되게 칭찬받을 일이고 훌륭한 일이야. 특히 그 와중에 공기업을 가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어렵게 간 길이 여러분한테만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길이 이 공기업 채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공공기관으로 잡았으면은 진짜 굳은 의지와 그 열정을 갖고 긴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집에 와서 찍고 있어요. 원래 학교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집에 와서 찍고 있는데, 좀 집에서라도 찍는 이유는 당장 다음 좀 이 영상을 좀 빨리 올려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되게 학습할 의욕이 많이 안 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좀 공부를 많이 좀 준비를 해서 실력을 쌓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남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서는 내동생물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북으로서 외부로 유출을 금지. 딴 데 퍼가지 마. 알겠죠? 이 문서를 올려두기엔 선생님이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일단 아직은 좀 안 올릴게요. 이거 올리면 다른 데 너무 퍼갔을 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좀 이 영상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NCS 문제집 몇 건 풀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모로 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 다들 잘 이겨내고 학교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